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1학기 금융경제학 수업을 맡게 된 정덕종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번 학기를 학교 결정에 따라서 또 한 번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벌써 세 번째 온라인 학기를 맡고 있는데요. 학교 발표에 따르면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아쉽지만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은 지금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해서 강의를 올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 금융경제학 수업은 2주차까지는 이렇게 제가 미리 촬영을 해서 강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부터 우리 학교 LMS가 PLMS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지난 학기에는 실시간 강의 툴로 줌을 사용을 했던 것을 이번에는 웹EX로 바뀐다든지 하면서 좀 시스템이 조금 안정화되는데 시간도 좀 필요하고 수강 변경 기간이 1, 2주차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고려를 하면 2주차까지는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편하실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3주차부터는 다른 과목들처럼 웹 EX를 통해서 실시간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PLMS 공지사항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강 신청 기간이 아직 끝나지 확정이 안 돼서 변동이 될 수가 있지만 이제 지난 학기에 저를 보셨던 분들이 또 신청을 이제 금융경제학 수업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진현이, 성진이, 그리고 지혜, 요렇게 분들은 지난 학기에 이제 화폐금융론 수업을 들으셨다가 요 금융경제학 수업을 신청을 해 주셨는데, 그 화폐경제학 수업을 들으셨던 때 공부를 했던 개념들이 요 금융경제학에 약간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뭐 좀 새로운 거 아예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이제 교과서의 목차 뭐 그런 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아쉽지만 다른 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다 초점이 이제 이전에 내가 공부했던 거랑은 또 다르니까 한번 뭐 공부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많은 분들은 사실 금융이나 경제 과목을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죠. 네, 그런데 경제나 금융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졸업을 했어.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내가 취업을 했다고 하자. 그런데 부모님이 계신 곳과 멀리 취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당장 내가 살 곳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집을 구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뭐 좀 부담이 덜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큰 돈이 당장 없기 때문에 은행 가서 대출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입사원 월급 받기 시작한 후부터 또 바로 매 월마다 원리금 합쳐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련의 경제 활동에 내가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산업에 종사를 하게 되든 경제 이슈에 나도 노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융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요런 개념들이 경제, 금융의 개념들이구나. 그리고 요런 개념들이, 실제 경제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왔던 것들과 연결이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학기가 요번 금융경제학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슈죠. 이제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은 이슈가 되겠는데, 그래서 일부 이제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 매체들을 보시면 코비드 19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를 위기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금융 위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8년 IMF 외환위기,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있었던 재정위기와 더불어서 2020년부터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제, 금융의 이슈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나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그 전에 있었던 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그 전후 변화가 훨씬 더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체계, 규제 그런 것들이 그때 더 많이 바뀌었고 우리나라는 다행이라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좀 영향이 적었죠. 그래서 98년 IMF 외환위기를 다뤘던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시작이 되어서 촉발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이제 IMF 외환위기의 초반부를 다루는 영화가 이 국가 부도의 날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유아인 배우가 이제 이 국가 부도의 날에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요 국가 부도의 날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유아인 배우가 특이하게 다른 많은 일반 사람들, 서민들은 막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직업도 잃고 회사도 파산하는 회사들도 막 엄청 생기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 유아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것도 우리가 이번 학기 금융경제학 수업에서 교과서 뒷부분에 보시면 파생상품을 배우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파생상품을 배우다 보면 유아인은 이제 국증에서 국가 부도의 날에서 요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잃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와중에도 부자가 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번 금융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는 진지하게 내가 금융이나 경제 분야에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융경제학 수업을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은 사실 경제나 금융에 관심이 있었는데 접할 기회가 없었고 한번 이번 기회에 알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데 정말로 경제나 금융 지식은 내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경제 금융 지식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경제 금융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고 그런 개념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금융경제학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1, 2학년 분보다는 3, 4학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대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뭐 유학을 가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금융권 취업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이 분들 중에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기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어떤 금융회사들의 모습을 보면 전통적으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존에는 금융권에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수학과, 뭐 화학과, 물리과 아니면 전자전기를 전공을 하고서도 금융 경제 지식을 추가적으로 공부만 하면 금융권에 진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있는 여의도, 종로 쪽에 가면 포스텍, 카이스트 아니면 뭐 서울, 공대 뭐 그런 이공계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금융권에 진출한 선배들이 굉장히 이미 많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기사는 내가 만약에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고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경제, 금융 분야도 선택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기사를 보면 2020년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은행 1위로 카카오뱅크가 꼽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공학계열 전공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오면 보통 많이 가는 곳이 은행이나 금융권인데 그거를 더 따돌리고 공학계열 전공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요즘에 IT를 활용하는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다 보니 당연히 그런 백그라운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공계열 학생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그리고 시간을 조금 돌려서 그 1년 전인 2019년 말쯤으로 가보면 지금 여기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퇴직하기 싫으면 프로그래밍 공부해라. 아니 뭐 자바, 뭐 C, 파이썬 뭐 요런 프로그래밍을 아니 이공계열 아니면 공대생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점점 뭐 코로나19로 이렇게 촉발되었듯이 뭐 비대면 아니면 온라인화, IT화가 되면서 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금융권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공계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밍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웹서핑 하시다 보면 아니면 카카오톡 광고 뜨는 것만 봐도 그냥 뭐 하루 30분 코딩 공부 뭐 그런 광고 굉장히 많이 뜨는 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오면 그냥 갈 수 있었던 게 금융업계였는데 이제는 경영 지식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다. 점점 IT 아니면 이공계열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더 많이 돌려서 2018년으로 가면 여기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뭐 핀테크, 뭐 요런 이슈들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경제 경영 전공자들 뿐만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공대 전공자들, 이공계열 전공자들의 금융권 진출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기사가 하나 더 있고요. 시간을 더 많이 돌려서 2014년으로 가보면 이제 2014년은 언제쯤 어떤 시기였냐면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거의 극복하고 난 후쯤 됩니다. 그래서 이 2014년에 당시 카이스트 수학과의 57%가 금융권으로 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무려 50%가 넘는 학생들이 수학과 학생들이 금융권으로 진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공계열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금융권에서 많기도 하고 또는 이공계열 학생들 스스로 그렇다 보니까 금융권 진출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지금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기술금융, 복합금융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빅데이터 분석, 뭐 디지털 전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를 잘 다룰 수 있는 학생들은 이공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서울대 수학과에서도 보험사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금융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사의 경우에도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줄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최근에는 이공계열 학생들 중에서 많이 뽑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퀀트라고 하죠. 어떤 수리적인 방법,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아니면 금융상품을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수리적인 지식, 컴퓨터 프로그래밍 지식, 시뮬레이션 등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하는 학생들이 누구겠어요? 이공계열 학생들이다 보니까, 요렇게 서로 니즈가 이제 맞아 떨어져서 학생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회사들에서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두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죠. 도대체 내가 어떤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바이오 기업들, 그런 게 많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알려져 있는 회사들도 물론 많지만, 이렇게 실제로 표준 산업 분류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맞는 부분을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나는 요 산업에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축소를 시킬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조금 잘 안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삭제하는 식으로, 지워나가는 식으로 선택지를 줄여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 방법인 NCS 분류,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 갈 때는 요즘에 NCS라는 인사 적성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이제 이런 어떤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산업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나 금융권 진출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금융권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행정고시 중에 재경직이라는 직렬로 진출을 하면 많은 경우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그런 어떤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대표적으로 회계사나 세무사라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들어가서 커리어를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는 내 회계사무소 아니면 세무사무소를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전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금융권의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한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아예 전문 자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CFA라든지 FRM 아니면 미국 회계사 그리고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들 중에는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와 같은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는데 요게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뭐 요런 게 있으면 입사할 때 가산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입사하고 나서더라도 내가 승진을 할 때 요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나 금융권에 진출할 때에는 요런 수단들을 통해서 진출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라는 어떤 이 섹터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의 회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고, 증권사가 있고, 카드사, 그다음에 캐피털사, 저축은행, 뭐 신용평가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분야의 금융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번 학기를 통해서 요런 유형들의 금융기관이 있고 요런 금융기관 유형에서는 요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 학기마다 강조를 드리는 게 특히나 취업을 앞둔 4학년 분들의 경우에는 경제신문을 꼭 매일매일 되도록 보시라고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경제나 금융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다른 뭐 전자, IT 아니면 뭐 운송 뭐가 됐든 경제신문을 보라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뭐 당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업에 대한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고 라는 것을 당연히 찾아보시겠지만 경제신문을 매일매일 팔로우 하면서 거시적으로 경제 금융 이슈는 이런 게 있고 또 그 이슈들 중에서도 내가 가려고 하는 산업 분야에는 이런 이슈들이 또 더 스페시픽하게 더 있겠구나 라는 것을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누가 수업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진짜 그냥 뭐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그냥 진짜 그렇게 내가 면접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점은 매일경제신문이 됐든 한국경제신문이 됐든 대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월 10,000원에 구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달이 20 며칠쯤, 일요일 빼면 20 며칠쯤 되니까 하루에 정말 몇백 원만 있으면 몇백 원만 들이면 굉장히 많은 집약된 정리된 이슈, 경제 금융의 이슈들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네이버를 통해서도 물론 신문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웹으로 기사를 보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면 이게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보다는 정제된 종이신문으로 종이로 딱 그때는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요렇게 꼭 매 학기마다 경제신문을 추천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분들 중에 뭐 서울이나 아니면 종합대를 다니시는 분들 친구가 있으면 아니면 언론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에 1순위로 경제신문 자주 보기, 매일 보기라는 거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경제 이슈들, 금융 이슈들을 계속 팔로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처음 경제신문이나 아니면 TV 경제 뉴스를 보면 좀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한번 잠깐씩 살펴보면 경제신문이나 내가 어렵게 들렸던 경제 뉴스를 듣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경제기사 300문 300답이라는 책의 경우에는
인터넷 서점을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수년째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부생 때 경제 금융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이 책을 2번, 3번 정독을 했었고, 굉장히 경제나 금융을 입문하는 용도의 책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저자분들이 쓰신 인베스트먼트라는 교재를 사용을 해서 이번 학기 금융경제학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제 12번째 에디션, 그러니까 12판이 새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국내에는 12판이 유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11판, 기존에 유통이 되고 있던 11판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금융경제학 수업은, 이전에 회계 과목을 혹시 수강한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회계 과목을 들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번 학기 수업을 수강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금융경제학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는 회계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경제 금융 과목들을 나중에 더 수강을 하셔서 이제 더 발전된 지식들을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의 비중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에는 요거를 각각 30, 30으로 올려놨었는데 제가 학기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퀴즈를 본다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데에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각각 25%씩으로 하고 퀴즈 2번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전에 한 번, 기말고사 전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퀴즈가 각각 15%씩, 그래서 15, 15, 30이고 그다음에 과제가 10%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의 경우에는 어려운 과제가 아니고 작성 분량으로 말씀드리면 한 3페이지에서 많아야 5페이지 정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면서 경제 이슈나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기도 할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의 어떤 커리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어떤 어렵지 않은 과제가 될 거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번 학기 수업을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시면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결을 10%로 해서 총 100%로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이 마친 후에는 그 단원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짧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리뷰를 가지면서 최근에 이왕이면 지금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나 금융 이슈를 신문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요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라는 거를 한번 실제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당연히 부정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요거는 중간고사, 그 다음에 퀴즈, 기말고사를 앞두고 어떤 시험 범위나 그런 거를 자세히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학습 계획은 우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목차를 다 옮겨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 1 부분에서는 한번 인트로 부분을 배울 거고 여기 파트 2 부분하고 파트
7번 부분이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트 4번 부분은 채권과 관련한 부분이고 파트 5는 대표적으로 주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트 3번에서는 혹시 다른 금융 과목을 공부를 하신 분이면 그 CAPM이라는 어떤 금융 자산의 가격,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과 같은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6번의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개 부분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챕터로는 28챕터인데 하루에 한 챕터를 나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 교재를 다 다루기는 어렵고 우선 파트 1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되 이제 인트로덕션 이후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뭐 파트 아니면 챕터 간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이공계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경제금융을 공부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경제나 금융을 어떤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좀 저도 미리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해왔던 것을 교훈 삼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MS 공지사항에 써놨는데 궁금하거나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그 PLMS Q&A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 더 추가적인 방법이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PLMS 공지사항에 올려놨는데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진로와 관련한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익명으로 뭔가를 물어보고 싶으실 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1대1로, 그러니까 단체방이 아니고 1대1로 익명으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도서를 좀 몇 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섹션별로 말씀드리면 여기 경제나 금융 관련 추천 도서도 몇 권을 적어 놓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지금 영화나 아니면 매일매일 하는 방송들 참고할 수 있는 방송들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방황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방황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좀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던가 아니면 미움받을 용기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죠. 버텨내는 용기 이런 책들 아니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베스트셀러들도 여기 포함을 시켜놨는데 요런 책들 중에 한번 괜찮겠다 싶은 거를 꼽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좀 무거울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이번 학기에 금융경제학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안내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 이후부터는 우선 2주차까지는 제가 동영상을 미리 녹화를 해서 PLMS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주차 안에만 그냥 언제든 보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우리는 1단원부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